유형자산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24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기기장치를 25년도 1월 1일에 처분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 원을 인식하였다. 기기장치의 처분 금액이 얼마인가? 지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게 되면 플러스가 나오면 처분 이익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처분 손실입니다. 그렇죠? 자, 이 공식을 알았다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처분금액, 물음표는 처분금액이니까 장부금액만 알면 처분금액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를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 원가가 2천만 원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만 알면 우리가 장부금액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취득 원가가 2천만 원,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1월 1일에 처분했기 때문에 2024년도 어 2024년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했겠죠. 자, 그럼 감가상각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정액법이면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역연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2천만 원이고 잔존가액이 50만 원이니까 1950만 원에서 나누기 5년 하게 되면 390만 원이 나오시죠. 자, 그러면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390만 원이니까 한번 계산기 눌러보세요. 2천만 원에서 39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오시죠? 2천만 원에서 390만 원을 빼게 되면 1610만 원이 나오시죠. 그 1610만 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면 처분 금액 얼마에서 1610만 원을 뺐더니 마이너스 30만 원이 나와서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인식됐다라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요 처분 금액이 얼마일까요? 요 처분 금액은 16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죠? 자, 16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게 되면 15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건데, 자, 여러분, 이 거래를 우리가 이렇게 공식으로 풀지 않고, 만약에 분기를 통해서 이해를 했다면, 자, 2024년도 1월 1일에 차변의 기기장치 2천만 원, 대변의 현금 2천만 원이라고 분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취득가액이 2천만 원,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가 50 정액법이니까 2천만 원 빼기 50만 원 나누기 5년 하게 되면 39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24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 39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90이라고 분계를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다음 연도 25년도 1월 1일에 처분했어요. 얼마에 받고 처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분했을 때에는 차변했던 기기장치를 대변으로 없애고, 그렇죠? 2천만 원을 없애고, 대변에 쌓여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제거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분해가지고 받은 대가 현금은 얼마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대변 합계가 2천이고 지금 390에 30이니까 요거 더하면 420만 원인가요? 그러면 2천만 원에서 420만 원을 빼게 되면 1580만 원이 이 현금 받은 대가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식으로 대입을 해보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분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을 때에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데 지금 장부 금액과 처분 손실을 알고 있으니까 처분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회계 처리 내용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형 건물은 여러분 뭐가 될까요? 그렇죠. 상품이 되겠죠. 상품이 될 거예요. 판매형 건물은 상품이 될 거고, 판매 목적이니까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은 건물이 되겠죠. 유형자산의 건물이 될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2번의 답은 상품 건물 투자 부동산이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자산이다. 우선은 이렇게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자, 타인한테 임대한다.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필요할 거고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다. 뭐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공장 건물로 쓸 수도 있고 자, 쉽게 말하면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유형 자산을 말하는 거죠. 그럼 유형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를 물어봤어요.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자,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장 건물. 이거는 유형 자산이 맞죠?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휴대폰은 이거는 재고 자산, 상품이 되겠죠. 그죠? 이건 유형 자산이 아니라 재고 자산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당연히 유형 자산이겠고요. 자동차 판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토지. 영업에 사용하는 토지. 이것도 당연히 유형 자산이다. 영업 활동의 사용 목적 자산은 우리가 유형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3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때 그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자, 비품이나 차량 등을 외상으로 팔고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으로 안 하고 미수금으로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수금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에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했었는데 자, 우리가 기기장치를 취득하면서 기기장치 설치비가 들어갔다. 이것도 취득 부대 비용이죠. 사용 가능한 후에 소액 수선비가 나갔다. 이건 취득한 이후의 지출이니까 이런 소액 수선비는 우리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 시점에서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아니죠. 그죠? 이건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유형자산을 본래에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 시운전비라는 건 기기장치 같은 걸 취득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건 취득과 관련된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죠. 유형자산을 본래에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 자, 그렇죠. 자, 유형자산을 본래에 의도하는 장소로 뭐 기기장치다 그러면 공장으로 이걸 이동한다. 그때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쉽게 말하면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것도 맞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 토지는 유형자산이지만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것이지,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 해서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맞죠. 6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비품의 처분 가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금액, 처분 가액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처분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아까 1번에서 풀어봤던 거랑 비슷하죠?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처분 이익, 마이너스가 나오면 처분 손실이다 라고 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0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취득 가액이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30이라는 것은 장부 금액이 7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에서 70만 원을 빼야지 마이너스 30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거는 처분 금액은 40만 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자본적 지출은 내역연수의 연장을 가져오거나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거나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효익을 주는 어떤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죠. 단순히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화기 생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용 기기장치. 이건 유형자산이 맞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또 생수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운반용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게 맞죠. 핸드폰 판매 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장 건물. 당연히 유형자산이 맞고요. 자동차 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승용 자동차. 이거는 우리가 재고자산이지 유형자산이 될 수가 없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5년도 10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차량 취득 원가가 2,500, 잔존 가치가 100만 원, 내역연수가 10년, 결산연 1회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영업용 차량에 대한 2025년 12월 30일의 결산 시에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년도 10월 1일에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년도 12월 30일의 시점에서의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서 내역연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 원가가 2,500,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이죠. 그러면 2,400만 원 나누기 10년이면 240만 원을 1년에 감가상각을 240만 원씩 하는 건데 매년.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치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개월 중에 3개월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올해 인식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럼 2,500에서 100만 원 빼고요. 나누기 10년 곱하기 3 나누기 12 하게 되면 60만 원을
25년도 12월 말에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으로 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죠. 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될 걸. 그러면 자산은 과소하게 계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은 과대하게 기록돼 있고요. 비용이 과대돼 있으면 우리가 당기 순이익은 어떨까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 순이익인데 비용을 많이 기록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적게, 과소하게 기록돼 있겠죠. 이 당기 순이익만큼 연말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당기 순이익이 적게 기록돼 있다는 건 결국에 자본도 과소계상돼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맞는 거죠. 자, 3번을 보시면 자산은 감소하고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비용은 과대돼 있으니까 이익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당기순이익도 과소하게 계상이 돼 있다 이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5년도 말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선은 정액법이고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이고 25년도 말인데 25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니까 취득 원가 1000만 원에서 그렇죠? 잔존가치 100만 원을 빼고요.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1100에서 100을 빼면 1000만 원에다가 나누기 5 하게 되면 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차량의 장부 금액은 2,50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취득가액이 2,5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이면 대충 봐도 2,500은 당연히 아니겠죠. 1,100만 원이 장부 금액이니까 벌써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네요. 그죠? 그러면 2, 3, 4번이 왜 맞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매각대금 1,000만 원의 처리 계정은 미수금이다. 그렇죠.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지만 이렇게 차량을 처분하면서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미수금이 맞죠.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은 이전에 비용 처리되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된 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누적되어 있는 거니까 이전에 처리된 게 맞죠. 자, 그리고 이 차량의 매각으로 10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자, 우리가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처분 금액.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는 거죠. 자, 장부 금액은 취득가액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겁니다. 2,500에 사서 1,400을 감가상각했으니까 장부 금액은 1,100이 남았는데 이걸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100만 원만큼 손실이 났겠죠. 그죠? 그래서 요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게 장부 금액이니까 당연히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게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동 자산들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구축물.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대표적인 유형자산 개정 과목들이죠. 자, 유형자산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걸 묻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여러분 여기 보이네요. 판매 목적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재고 자산을 말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죠.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죠. 내가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 그 건물 자산은 타인한테 임대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뭐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기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 자산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4번의 답은 2번이다라는 거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25년도 7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 7천, 잔존가액 2천, 내역연수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업용 건물에 대한 2025년도 12월 31일 결산 시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자, 바로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 유형과 비슷하죠? 자, 그럼 우리가 정액법이라는 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역연수로 나누는 거니까 취득원가 7천만 원에서, 그쵸? 잔존가액 2천만 원 빼고요. 내역연수 여기 10년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취득을 25년도 7월 1일 날 취득했고 감가상각은 25년도 12월 말일이니까 6개월만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년치 감가상각한 이 비용의 12개월 중에 6개월치만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5천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500인데, 그죠? 여기에서 곱하기 6 나누기 12 하게 되면 250만 원이 25년도 12월 말에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16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유형 자산에 대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이 맞죠. 상품은 재고 자산,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 산업 자산권은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이후 강의에서 배우게 될 무형 자산입니다. 이런 권리 같은 거는.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자, 17번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 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기업에서 사용 중이던 차량을 매각을 하고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를 외상으로 처분한 거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이다. 벌써 딱 봐도 외상 매출금이 나올 수가 없죠.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그렇죠. 답이 1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그리고 2천만 원에 취득해서 1,600만 원 감가상각 했으니까 400만 원이 장부 금액인데 500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잡히겠죠. 답은 계정 과목이 아닌 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1번밖에 없다라는 거. 자, 18번입니다. 25년도 4월 1일에 구입한 시설 장치에 대한 2025년도 12월 31일 시점에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언제 취득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25년도 4월 1일 날 취득했고 25년도 12월 말일 결산할 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네요. 그럼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그렇죠, 내역연수를 나누는 거죠. 잔존가치가 없다고 지금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잔존가치는 0이죠. 자, 내역연수는 몇 년인가요? 10년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4월부터 12월이면 9개월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12분의 9만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시나요? 곱하기 9 나누기 12 하게 되면 2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8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19번입니다. 다음은 건물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건물의 처분가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계속 문제 패턴이 거의 흡사하죠.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이면 장부 금액은 5천입니다. 자, 그런데 처분이익이 4천만 원이 생겼다는 건 9천에 팔았다는 이야기 맞죠? 그죠?
9천만 원에 팔았고 장부 금액이 5천이니까 4천만 원이 플러스가 난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19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할 경우에 2025년도 12월 31일 결산 이후 기기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2025년 12월 31일 감가상각 분기를 하고 난 후에 장부 금액을 물어본 거죠, 사실은. 그죠? 정액법이란 건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요. 내역연수로 나누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2천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1,800인데 나누기 5년 하면 매년 360만 원씩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액법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23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25년도 12월 31일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장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몇 년간 상각을 한 거라는 거죠. 23년도 말에 한번 했을 거고요. 24년도 말에 했을 거고요. 25년도 말에 했을 거니까 감가상각을 몇 번이요, 여러분? 세 번. 그럼 360만 원 매년 360만 원 곱하기 3년 동안 했을 거니까 그러면 360만 원 곱하기 3 하면 3년 동안 인식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1,080만 원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장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게 장부 금액이죠. 그럼 취득 원가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360만 원씩 3년간 1,08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잡혔겠죠. 그럼 장부 금액은 얼마겠어요? 취득 원가 2천에서 3년간의 감가상각 누계액 1,080만 원을 빼게 되면 자, 2천만 원 빼기 1,080만 원 하게 되면 92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항상 계산기를 이렇게 누르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